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카페 양진호라고 합니다. 자기소개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커피 로스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 교육, 그리고 매장에서 다양한 기계 사용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촬영도 하게 되네요. 네. 저희 컷탐생에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카페에서 이제 바리스타들의 꿈의 그라인더라고 하는 이제 말코니 그라인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엘카페에서도 말코니 그라인더 사용하시죠? 네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EK43이랑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말코니 E65S GBW에 대해서 한번 오늘 탐구해 볼 건데요. 혹시 이 그라인더 사용하시면서 이제 느끼셨던 점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말코니 그라인더 지금 뒤에도 보이긴 하겠지만 브루잉 그라인더는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코니에게서 에스프레소 그라인더가 나온 지가 사실 꽤 되긴 했잖아요. 근데 사용할 때마다 이 좋은 회사가 왜 에스프레소 그라인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들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싫어하실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나쁘지 않은데 나빴다? 기존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쓰면서 좀 불만이 많았다가 사실 265 모델이 나오면서 써보고 뭔가 각성을 했다라고 느꼈어요. 개인적으로는 기존에는 우리 그라인더 잘 만드는 회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65S는 이제 소비자의 말을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게 265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265 GBW를 테스트를 해보고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전에 저희 매장에서 저울을 갖다 놓고 포터필터 0점을 잡고 그 다음에 커피를 갈아서 다시 저울에 올려서 저울에서 양이 맞는지 이제 덜어내거나 이제 좀 더 갈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동선상 한 10초 정도는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GBW 모델을 써봤는데 양의 오차가 한 0.2g 정도밖에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스타가 그 전에는 3그룹을 동시에 사용을 할 때 엄청 바빴는데 3그룹을 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시간이 남더라고요. 저울 재는 동작이 없다고 그 정도로 시간이 세이브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3그룹에 중간에 짬이 날 정도로 동선이 아주 간결해지고, 그리고 샷에 대한 일관성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야 저울을 갖다 놓고 쓰긴 하지만 그게 장사에는 진짜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맛의 일관성이나 이런 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간당 매출을 생각을 했을 때 샷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게 맛에 대한 일관성과 속도 두 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다들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스페셜티 커피 입장에서는 품질이 항상 좋게 나가야 된다는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손님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저울이 달린 모델, 그리고 그 저울의 일관성이나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바리스타가 좀 더 손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E65S GBW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라인더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E65S GBW를 만나시기 전에 봤던 말코니 그라인더요. 제가 아까 욕했던 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두 그라인더가 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버는 동일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버가 두 개가 동일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 맛의 성향이나 분쇄 성향이 너무 달라서 같은 날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버 디자인까지 바뀐 줄 알았어요, 사실.
네. 그 정도 차이가 나셨네요. 네. 왜냐하면 뭉침이라든지 네. 지금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그 두 그라인더를 비슷한 세팅으로 해서 에스프레소 세팅을 잡아놨거든요. 네네네. 근데 커피 뭉침 그리고 분쇄의 양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맛에서도 영향을 주고 단맛이라든지 향미, 산미 이런 것들의 표현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의 차이가 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라인더를 한번 네. 분쇄 먼저 해볼게요. 네. 그 K30 그라인더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BW 그라인더 한번 볼게요.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게 도저히 같은 날을 썼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보이죠. 네. 왜 차이가 나다고 느껴지세요? 결국엔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구조가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분쇄 퀄리티라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나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한번 벗겨봐요. 저를 사용하는 두 네네. 그라인더가 이제 어떻게 왜 분쇄 양상이 다른지 한번 앞에 이제 분해된 네. 두 그라인더를 보고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마이코닉하고 디튼 같은 경우는 기정 인터내셔널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터가 크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모델 체인지가 됐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구형 모델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캐패시터 용량도 바뀌어 있어요. 사실 캐패시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모터의 과부하를 버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토크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캐패시터의 용량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핵심 부품인 모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터의 케이싱부터 커피가루가 잘 들어가지 않게 케이싱도 좀 더 마감이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하고 모터의 크기가 바뀐 부분으로 봐서는 토크값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모터의 출력만 생각을 하는데 모터의 토크값이 분쇄 퀄리티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부품은 그라인더에서는 사실 모터하고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마이코닉은 워낙 날에서는 명성이 자자한 회사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그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인 모터가 개선된 게 하나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터하고 정확하게 더 분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터하고 날의 간격도 좀 더 멀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라인더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 주요 부품이 마찰열, 커피를 갈면서 생기는 열하고 모터에서의 발열 이 부분인데 모터의 발열이 상대적으로 날 쪽에 영향을 주지 않게 설계가 바뀐 게 보이고요. 아까 토크를 얘기했던 부분에서 중요한 건 그라인더가 커피를 분쇄를 하면서 커피 자체 외에 저항이 생기면 분쇄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토출구가 커피가 나올 때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포터필터에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내가 사용하는 도직량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개선이 된 부분이긴 해요. 제가 아까 예전 듀팅을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토출구 자체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포터필터에 커피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 앞쪽으로 좀 쏠려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토출구 방향만 살짝만 변경을 하더라도 좀 더 고르게 담길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뭐 좋아 보이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묵직하다. 네. 네. 이제 주물을 써가지고 묵직해서 좀 더 기계 같다. 거 빼고는 솔직히 이제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튼튼해 보이는데. 네, 튼튼해 보인다. 그래서 분해 조립이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청소할 때 이쪽은 사실 완전 분해를 하지 않고서도 안에 있는 커피 잔량을 뽑아내기가 상당히 쉬워요. 아까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방향을 조절을 해주는 토출구를 뽑았을 때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가 날리지 말라고 커피 향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약간 가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없으면 커피가 좀 날림도 심해지고 커피 향이 일정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달려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바로 날이에요. 네. 그래서 날에서 분쇄되면 바로 밖으로 나가는 이 챔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챔버 공간이 챔버에서 바로 날이 이제 토출되는 커피가 분쇄된 커피가 나가는 구조고, 얘 같은 경우는 이 깊이가 한 1cm는 돼 보여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가이드 한번 잡고요. 네. 그리고 이 길이도 꽤 길어요. 그래서 이 각도가 커피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항을 해버리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거의 2cm의 관이 생겨서 거기에서 커피가루가 저항이 생기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습도가 높거나 네. 아니면 그 배전도가 높은 커피를 분쇄를 했을 때, 특히 가늘게 분쇄를 했을 때 속칭 깍두기라고 하죠. 네. 깍두기 모양의 분쇄된 커피가 똑똑똑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깍두기처럼 된다라는 거는 이 커피 가루가 뭉칠 수 있을 정도의 저항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의 저항이 걸려 있으면 분쇄가 된 커피가 밀려 나오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안에서 갈렸던 커피가 또 갈리고 또 갈리고 이러면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과열이 되고 분쇄의 균일도도 떨어지게 되고요. 모터에도 과부하가 걸리면서 발열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그라인더뿐만이 아니고 꽤 많은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들이 양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일단 깍두기가 나온다, 문제가 많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그라인더가 같은 벌을 사용하더라도 우선 모터가 다르고 그리고 네. 토출구 모양이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기존 모델은 이제 토출구도 길이도 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뭉칠 수도 있고 쌓였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고, 이제 EOVS 모델 같은 경우는 토출구가 이제 챔버 바로 네. 앞에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같은 그라인더라고 볼 수 없는 분쇄 분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날은 같지만 결과물은 같은 날이라고 하기 힘들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두 그라인더가 같은 벌을 사용하더라도 워낙 양상이 다르다 보니까 네. 맛의 차이도 느껴지겠네요. 엄청나게 느껴지죠. 그럼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